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1948년입니까? 아니면 임시정부를 세웠던 1919년입니까? 광복의 달인 올해 8월도 이 건국일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도 논란이 한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건국일 논란의 핵심, 어떤 면에서 이 건국일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국일이 사실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저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증명하는 사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논란의 영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번에야말로 이제 이걸 확실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어디 둘 것이냐. 아까 한 교수님 말씀대로 반만년 역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시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통상 반만년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국일은 근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출발, 그 시작이 어디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일로 정하자. 뭐 그런 의견이 대세인 것 같아요. 자, 1919년 건국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89년 4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건국제를 지정하자고 하는 분은 7월 4일 날 행사하는 걸 보고 우리 건국기념일을 만들자. 만일에 미국이 기념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3월 1일 독립선언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역사학자들은 이제 역사를 잘 국민들이 다 모르시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교수님께서 역사적 사실과 건국일이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논리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제1회 독립기념일로 세러모니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독립기념일로 1회를 기렸습니다. 자, 그럼 왜 이제 독립기념일이냐?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독립운동을 해오고 건국을 하고 이러셨던 분들의 마음속에 1945년에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제대로 제도권에 정착한 국가 건설, 새로운 국가 건설은 미완의 상태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 이어진 3년 동안의 미군정까지를 포함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 미군정으로부터의 해방, 비로소 우리 민족이 새롭게 국가를 세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자 건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독립기념일하고 지정을 해서 넣으려니까 개천절, 제헌절 이런 명칭들과 어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그래서 들어간 게 광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문제를 가지고 우선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것과 한국의 것을 지금 비교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임시정부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를 만드신 분들조차도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보시지 않았다라는 여러 사료들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든 해가 1941년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구 선생도 1945년 9월 3일 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건국을 향해 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도 자,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지향,
건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고 그분들의 노고, 그 독립운동의 노고와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48년 우리의 힘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까 2006년 칼럼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 칼럼 이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대중 정부가 제2건국운동을 하면서 건국 50주년을 기린 해가 1998년입니다. 48년으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서도 노무현 정부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요? 자,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오는 이 건국에 뭔가 불편한 심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뭐가 문제가 돼서 이전 정부의 건국 기사는 문제를 안 삼다가 새삼 이 문제에 문제를 삼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919년 문제를 임시정부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지금 그런 시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를 유지 운영하려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그런 절차가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과정 절차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저는 예,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자꾸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 절차와 형식이 같으면 뭡니까? 자, 내용이 제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1948년 8월 15일로 정해서 기리고 그날을 건국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임시정부의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 그것을 향한 독립의 노력, 이런 것들이 건국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건국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립의 의지 천명하고 내각은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국호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자 이렇게 한 모든 노력의 완성형이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자,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우리가 5월 10일 날 백성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의 식민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람들이 총선거를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헌의회에 의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정부 수립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1948년의 건국은 그 연장선 하에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의 완성을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서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이 독립은 했는데 과거에 정말 그 왕정 복고 시대로 돌아가자 했거나 아니면 이념 투쟁의 그 3년 동안 미 군정기의 3년 동안의 이념 투쟁기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도 여러 사료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뛰어넘어서 말씀하시죠. 48년에 이제 건국됐다고 건국 사료가 있다고 하는데 전 의원님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게 지원국회잖아요. 지원국회 속기록 보셨어요? 지원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건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어떤 분도 우리가 새로 건국한다 얘기한 분이 없어요. 자, 그거는 오히려
그 당시 대통령이 됐던,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걸 해서 그걸 관철시킨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48년에 건국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 분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 이후에 저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48년 건국 이후에 여러 자리에 그분의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국 건립 1년이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재원의 의장으로서 그분이 재원의 의장 개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독립정신 이어받고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하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아마 그 부분은 양동환 교수님이 그거는 더 전문가시니까. 전 의원님이나 양동환 교수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아까 양동환 교수도 헌법 전문을 말씀하셨는데 48년 그 7월 17일 날 했던 게 재헌헌법이지 않습니까? 그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재헌헌법 전문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힌 게 전문입니다. 거기에 이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해놨죠. 잠깐만. 그래서 그 재헌헌법 전문에 그걸 넣으려고 애써서 그걸 넣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재헌헌법, 재헌국회 속기록에 다 와 있어요. 이승만 박사 그 당시에는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 초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독해를 하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을 써가지고 독해하는데 갑니다.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헌법 전문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의장님,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 없습니다. 각국에 전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전문을 왜 넣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근거를 안 밝혀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거냐. 잠깐만. 이거는 미국이 세워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우리가 그걸 재건한다. 그렇게 해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910년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이 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기고하고 다 친일하고 부인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 민족은 다 나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운다라고 어떻게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근거를 안 밝혀놓으면 후손들이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선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다. 네. 그걸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넣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말 못해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양동환 교수. 제가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팩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헌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당사자들이 건국한다는 용어를 쓴 일이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선생님은 속기록을 다 안 읽어보셨습니다. 우선 속기록에 보면 제1대 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제27호 14쪽에 보면 이재용 의원이 발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립국가의 건설에 있어서란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건국이란 말이 없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했죠. 이재용 의원이 말하기를 이제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글쎄. 건국이란 말이 분명히 있지요. 그 다음에 제1대 건국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제1대 국회 제1회 제17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제17호 8쪽에 보면 이승만 의장의 발언 중에 국호 개정이 잘 되었다고 독립이 잘 되고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잘 안 될 것은 아니고 그러니 빨리빨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걸 고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독립이란 말은 건국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 분명히 그 잘못된 거 인정하셔야죠. 만약에 국회 속기록을 전부 다 뒤지면 더 많은
이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네, 하실 말씀. 1919년 건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헌법 전문 그리고 대한민국 간보에서 민국 30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헌법 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헌법 전문을 아까 우리 양동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 전문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야 한다면은 그 어휘 자체가 명확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해석에 혼선을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의 이제 불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면 재헌헌법을 보든 그리고 재헌헌법을 축약해 놓은 이제 전문을 좀 축약을 했는데 현행헌법은 그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이 그렇고 현행헌법은 이게 축약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행헌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타의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힘은 미약하였으나 1919년부터 독립운동,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한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민국 30년을 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본뜻도 본인이 설명한 대로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자조, 스스로 돕는 국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에 와서 그 강조가 명백한 영토국민 주권과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역사적인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을 다른 시점으로 되돌리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뭔가 해석상의 혼선이 빚은 뭐 이때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혼선이 아니라 이것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빚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건국기산점일 때는 1948년일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 얘기, 건국이 마치 건국을 이야기하면 독립운동 부정이나 친일로 매도당할까요?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 자체를 꺼내는 것이 일방에 대한 그런 아주 마타도어가 가능한 이런 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부정 혹은 폄훼와 혹은 건국 세력과 독립 세력의 이 편가르기를 통한 정치적 이해를 얻고자 하는 정파적인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지금 특히나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히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지나셨던 그때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복과 해방을 엄격히 나누어서 썼고 그 선대 지도자들은 우리 선열들은 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국경일법에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꾸고 그럴만하지 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와 같이 잘못 해방과 독립을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 했다 하는 것은 날조입니다.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큰 일인데 이제 실제로 광복절을 정해놓고서 1950년이 광복절 제1회 기념식이잖아요. 이해. 그러다가 48년서부터 계산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올해 또 광복절 71주년 했듯이 45년부터 치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다 실수했다고 그러니. 그게, 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날도 길이고 48년 8월 15일 날도 길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기리기 위한 명칭으로 광복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근데 48년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땡겨서 4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71주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기산점이 잘못된 것은 첫 해 그리고 둘째에도 교수님 말씀대로 2회 광복절로 잘 기렸습니다. 50년도.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산점이 오늘날과 같은 45년부터 시작되는 기산점으로 바꾼 것은 언론의 오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 45년으로 기산해서 언론에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오보 내용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보가 예를 들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꼭 바로잡아야 한다. 그랬으면은 아마 바로 잡혔을 겁니다. 그 이른 시기에. 그러나 우리 교수님처럼 아니 뭐 해방도 중요하고 광복도 중요하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게 써도 되지 않아? 이렇게 역사의 엄밀성을 우리가 그냥 방치한 데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국이라는 자명한 건국의 시점을 가지고도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뭐 국민들께서는 아이 민생도 급한데 왜 건국 가지고 이럴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다소 계시겠으나 이걸 또 이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번영을 선사한 근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언제 출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확실히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임시정부의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 그것을 향한 독립의 노력, 이런 것들이 건국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건국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립의 의지 천명하고 내각은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국호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자 이렇게 한 모든 노력의 완성형이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자,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우리가 5월 10일 날 백성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의 식민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람들이 총선거를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헌의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정부 수립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1948년의 건국은 그 연장선 하에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의 완성을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서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이 독립은 했는데 과거에 정말 그 왕정복고 시대로 돌아가자 했거나 아니면 이념 투쟁의 그 3년 동안 미 군정기의 3년 동안의 이념 투쟁기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도 여러 사료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뛰어넘어서 말씀하시죠. 48년에 이제 건국됐다고 건국 사료가 있다고 하는데 전 의원님 그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게 지연국회잖아요. 지연국회 속기록 보셨어요? 지연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건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어떤 분도 우리가 새로 건국한다 얘기한 분이 없어요. 자, 그거는 오히려 그 당시 대통령이 됐던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걸 해서 그걸 관철시킨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국 대통령 뭐 이승만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48년에 건국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 분입니다.
그 자,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 이후에 저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48년 건국 이후에 여러 자리에 그분의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국 건립 1년이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재원의 의장으로서 그분이 재원의 의장 개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독립정신 이어받고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하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아마 그 부분은 양동환 교수님이 더 전문가를 하고 지정을 해서 넣으려니까 개천절, 제헌절 이런 명칭들과 어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그래서 들어간 게 광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문제를 가지고 우선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것과 한국의 것을 지금 비교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임시정부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를 만드신 분들조차도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보시지 않았다라는 여러 사료들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든 해가 1941년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구 선생도 1945년 9월 3일 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건국을 향해 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도 자,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지향, 건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고 그분들의 노고, 그 독립운동의 노고와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48년 우리의 힘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까 2006년 칼럼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 칼럼 이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대중 정부가 제2건국운동을 하면서 건국 50주년을 기린 해가 1998년입니다. 48년으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서도 노무현 정부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요? 자,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오는 이 건국에 뭔가 불편한 심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뭐가 문제가 돼서 이전 정부의 건국 기사는 문제를 안 삼다가 새삼 이 문제의 문제를 삼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919년 문제를 임시정부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지금 그런 시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를 유지 운영하려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그런 절차가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과정 절차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자꾸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 절차와 형식이 같으면 뭡니까? 자, 내용이 제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1948년 8월 15일로 정해서 기리고 그날을 건국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립이란 말은 건국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 분명히 그 잘못된 거 인정하셔야죠. 만약에 국회 속기록을 전부 다 뒤지면 더 많은 이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네, 하실 말씀. 1919년 건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헌법 전문 그리고 대한민국 간보에서 민국 30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헌법 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헌법 전문을 아까 우리 양동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 전문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야 한다면은 그 어휘 자체가 명확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해석에 혼선을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의 이제 불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면 재헌헌법을 보든 그리고 재헌헌법을 축약해 놓은 이제 전문을 좀 축약을 했는데 현행헌법은 그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이 그렇고 현행헌법은 이게 축약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행헌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타의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힘은 미약하였으나 1919년부터 독립운동,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한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민국 30년을 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본뜻도 본인이 설명한 대로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자조, 스스로 돕는 국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에 와서 그 강조가 명백한 영토국민 주권과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역사적인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을 다른 시점으로 되돌리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뭔가 해석상의 혼선이 빚은 뭐 이때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혼선이 아니라 이것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빚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건국기 산점일 때는 1948년일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 얘기, 건국이 마치 건국을 이야기하면 독립운동 부정이나 친일로 매도당할까요?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 자체를 꺼내는 것이 일방에 대한 그런 아주 마타도어가 가능한 이런 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1948년입니까? 아니면 임시정부를 세웠던 1919년입니까? 광복의 달인 올해 8월도 이 건국일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도 논란이 한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건국일 논란의 핵심, 어떤 면에서 이 건국일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국일이 사실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저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증명하는 사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논란의 영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번에야말로 이제 이걸 확실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어디 둘 것이냐. 아까 한 교수님 말씀대로 반만년 역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시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통상 반만년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국일은 근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출발, 그 시작이 어디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일로 정하자. 뭐 그런 의견이 대세인 것 같아요. 자, 1919년 건국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89년 4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건국제를 지정하자고 하는 분은
7월 4일 날 행사하는 걸 보고 우리 건국기념일을 만들자. 만일에 미국이 기념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3월 1일 독립선언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역사학자들은 이제 역사를 잘 국민들이 다 모르시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교수님께서 역사적 사실과 건국일이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논리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제1회 독립기념일로 세러모니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독립기념일로 1회를 기렸습니다. 자, 그럼 왜 이제 독립기념일이냐?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독립운동을 해오고 건국을 하고 이러셨던 분들의 마음속에 1945년에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제대로 제도권에 정착한 국가 건설, 새로운 국가 건설은 미완의 상태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 이어진 3년 동안의 미군정까지를 포함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 미군정으로부터의 해방, 비로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새롭게 국가를 세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자 건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독립기념일 권 의원님이나 양도환 교수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아까 양도환 교수도 헌법 전문을 말씀하셨는데 48년 그 7월 17일 날 했던 게 재헌헌법이지 않습니까? 그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재헌헌법 전문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힌 게 전문입니다. 거기에 이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해놨죠. 잠깐만. 그래서 그 재헌 헌법 전문에 그걸 넣으려고 애써서 그걸 넣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재헌 헌법, 재헌국회 속기록에 다 와 있어요. 이승만 박사 그 당시에는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 초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독해를 하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을 써가지고 독해하는데 갑니다.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헌법 전문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의장님,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 없습니다. 각국에 전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전문을 왜 넣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근거를 안 밝혀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거냐. 잠깐만. 이거는 미국이 세워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우리가 그걸 재건한다. 그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910년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이 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기고하고 다 친일하고 부인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 민족은 다 나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근거를 안 밝혀놓으면 후손들이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선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다. 네. 그걸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넣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말 못해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양동환 교수. 제가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팩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헌국회 속기록 어디에도 당사자들이 건국한다는 용어를 쓴 일이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선생님은 속기록을 다 안 읽어보셨습니다. 우선 속기록에 보면 제1대 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제27호 14쪽에 보면 이재용 의원이 발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립국가의 건설에 있어서란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건국이란 말이 없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했죠. 이재용 의원이 말하기를 이제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글쎄. 건국이란 말이 분명히 있지요. 그 다음에
제1대 정확한 정국이라는 건 한번 아니잖아요. 들어보시죠. 아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1대 국회 제1회 제17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제17호 8쪽에 보면 이승만 의장의 발언 중에 국호 개정이 잘 되었다고 독립이 잘 되고 국명이 나쁘다고 독립이 잘 안 될 것은 아니고 그러니 빨리빨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걸 고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